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콜의 오락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니가 2021년 어떻게 카메라를 만들지, 거기에 관해서, 제목 보고 오신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뇌피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제 작년이죠. 2020년에 이제 소니가 뭘 했는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에 이제 20mm f1.8 렌즈를 만들었죠.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f가 이제 1.8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광각 20mm이기 때문에 단렌즈 치고는 꽤나 밝은 그런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8월 달에 12mm 24 그 f2.8 GM 렌즈를 만들었죠. 보통 14에 24mm 렌즈가 이제 표준적인 이런 화각인데 소니에서는 조금 더 이 광각인 12에서 24mm 이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도 해봤고 써본 결과 굉장히 선회도가 높은 잘 만들어진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알파 7S3가 나왔죠. 굉장히 저노이즈인 카메라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버전인데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싼 것만 빼면은 아마 이 소니를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계속해 오신 분들한테는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머리를 딱 잘라버린 이 풀프레임 바디가 나왔죠. 이게 알파 7C로 명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알파 6가 나온다 뭐 이런 루머가 많았죠. 알파 5가 될 거다 뭐 이런 루머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알파 7이고 이게 저가형 바디로 나와가지고 C라는 모델이 새로 라인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월에는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시네마캠 FX6가 나왔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FX9과 마찬가지로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그 이전에 있던 FS5 마크2를 이제 대체하는 그런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죠. 이거는 이제 작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인데 35mm f1.4 이 렌즈가 나왔습니다. 이 렌즈도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대에 걸맞는 그런 좋은 렌즈이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2021년에는 소니에서 도대체 어떤 카메라가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이렇게 그 루머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파 9 3가 나온다. 혹은 이게 명명이 알파 9S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알파 9 마크 3가 될 수도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1월 26일 날 소니에서 공개적인 발표를 할 것 같다. 아마 스펙 발표겠죠. 이런 공개적인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는 자세한 내용은 곧 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소문으로만 본다면은 5천만 화소의 센서가 장착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프레스급 바디 치고는 엄청난 고화소, 다른 메이크를 보면은 프레스급 같은 경우에 보통 2천만 화소 이상을 잘 쓰질 않죠. 왜냐하면 화소가 크지면은 그만큼 이 속도, 이 카메라 내부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천만 화소대를 쓰지만은 거기에 2배 이상인 5천만 화소 센서가 진짜 들어갈지 그거는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프레임, 그러니까는 초당 20프레임을 끊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프레스급 바디라고 했을 때 그런 표준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 이상은 무리지 않을까 이런 루머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K에 30p 14비트를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갈 거다 이러는데 이게 8K가 어느 때부터 전부 다 이 8K에 완전히 이 카메라 시장이 눈이 다 그리 다 돌아간 것 같아요. 아무튼 곧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한 스펙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알파 7 마크 4가 나온다. 이런 뉴스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예상하는 스펙으로 보자면은 아마 3000만 화소대에 센스가 장착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5축 손떨방은 들어갈 것 같다. 그 다음에 4K 비디오를 60프레임으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알파 7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그냥 알파 7이라 그래가지고 뭐 동영상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하나에 치우친 게 아닌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이 보이는 이 네 번째 버전 마크 4인 알파 7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 주력을 한 알파 7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화소 바디인 알파 7R 버전이 있죠. 아무튼 이번에 나오는 알파 7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뭐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인데, 다행인 거는 그동안에 요걸 많이 먹었던 이제 LCD 스크린이 140만 다시니까는 이거를 3개 3으로 나누면은 한 6, 38, 5, 35, 한 500만 50만 화소 정도 되는 그런 그 이전에는 이제 그 100만 화소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했으니까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개선된 LCD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뷰파인더 역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화소 수가 들어간 그런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니 카메라의 이제 가장 큰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이 EVF라든지 LCD의 품질이 많이 떨어졌었죠, 경쟁사들에 비해서. 아무튼 그 점은 개선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는 알파 7R,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R 버전은 이제 고화소 버전이죠. 이 고화소 버전에 마크 5가 나온다. 이 다섯 번째 이제 버전이 나온다. 이러는데 지금 들리는 이 가장 강력한 추측에 의하면은 마크 4와 똑같이 R4와 똑같이 6100만 화소 센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 같다. 그 다음에 XR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알파 7 S3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 다음에 이제 8K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다. 이런데 8K 따위를 갖다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찍을 용도로 이 카메라를 굳이 고르지 않겠죠. 지금 그렇게 8K에 목숨을 거는 것도 좀 웃긴 일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스펙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다, 마케팅하기 힘들다. 지금 보시면은 R 버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로 정리를 했는데, 2013년도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한 3600만 화소, 이게 D810이랑 같은 센서였죠. 그 다음에 15년도에 이제 4200만 화소로 올라갑니다. 이게 D850에 들어가는 바로 그 센서죠. 그 다음에 2017년도,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R3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센서가 바뀌지 않고 그냥 4200만 화소에 그대로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전략을 쓰던 인텔도 지금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이런 전략 쓰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항상. 테크 기업은 이 기술이 녹서는 순간,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 이런 조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영진들이 이 개발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2019년도에 R4가 나왔죠. 알파 7 R4 마크 4 네 번째 버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6100만 화소로 한 단계 이 화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1년, 그러니까는 이제 2년마다 한번 나오니까는 이번에 나오는 버전도 그대로 6100만 화소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R5, 그러니까 알파 7 R5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캐논에서 혹시 나올 수 모르는 이 고화소 바디, 혹은 니콘에서도 나올 수 모르는 이런 고화소 바디와 이 경쟁이 2년 동안 포기를 하겠다, 이 말인데,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지금 소니만 6100만 화소대를 유지를 하고 다른 카메라 회사들은 고화소라 그래도 4000만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소가 발전하지 않더라도 위에 보시는 이 소니의 휴대폰이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안 팔린다. 일본 빼고는 이거 엑스페리아 이거 휴대폰 쓰는 사람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뭐 아무도 그 관심 없지만 아무튼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무선으로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와이파이를 갖다가 그 싱크 케이블 대용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휴대폰을 갖다가 뒤에 그냥 때려 박아라. 때려 박아 가지고 앞부분은 그냥 지금 있는 카메라 그대로 가고 그 중에서 사진 데이터만 휴대폰이랑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런 기능 스마트 카메라로 바로 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회사가 소니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스마트 카메라가 된다 이러면은 6100만 화소도 충분히 용서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파 7 R5가 1억 200만 화소로 나올 수 있다라는 루머도 꽤 있어요. 이 루머의 근거를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555CQR이라는 이 센서는 이제 풀프레임 센서고 1억 200만 화소 센서를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탑재할 것 같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거는 바로 1억 200만 화소 이 센서를 집어넣는 게 가장 낫죠. 뭐 조그만한 이런 휴대폰에도 1억 화소를 집어넣는데 이 풀프레임 사이즈로 들어가는 1억 화소는 이 조그만한 센서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이 1억 화소 센서를 만약에 장착했을 때 6K 12비트 그리고 4K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 샘플링을 이제 444로 찍을 수 있는 이런 바디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초당 이제 10프레임 정도는 끊어주겠다. 옛날 같았으면은 아마 초당 10프레임이면은 프레스 바디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기본이 20프레임이죠. 그래서 1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화소 바디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느린 스피드가 됐지만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이긴 합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R5를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하느냐 지겹다 그만해라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초고화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크롭바디죠. 소니에서 나오는 크롭바디는 이제 5000, 6000 해가지고 이번에 7000대 바디가 새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약간 돌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될까 말까 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인기가 많았던 6400이라든지 뭐 6600 최근에 나온 6600이라든지 이거에 이제 후속인 그게 네이밍이 너무 많죠. 6000대도 이제 이게 포화 상태니까는 뭐 6700, 6800 막 만들 수는 있지만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7000대로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 크롭바디에서도 4300만 화소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화소로 가겠다. 이런 소문도 있고 아니다. 3000만대로 갈 것 같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니가 이제 8K에 한이 맺혔는지 전부 다 이 모든 카메라에 이제 8K를 갖다가 막 집어넣고 있어요. 아무튼 8K 12비트의 동영상 성능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로우 파일로 이렇게 찍었을 때는 이제 16비트 로우 파일을 지원해 주겠다. 지금까지 이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14비트를 지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14나 16이나 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은 데이터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6비트 안 될 것 같아. 14비트나 이렇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니가 하는 약간의 취미생활 혹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런 거죠. DJI가 이 드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니까는 소니가 이제 저거 우리도 잘한다. 우리는 이미 카메라도 있고 뭐 렌즈도 있고 다 있다. 이제 드론만 만들면 된다. 이렇지만은 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하드웨어가 아니죠. 이 소프트웨어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니가 카메라 만드는 실력으로 드론을 만들었다. 그 소프트웨어 코딩을 다 해가지고 오류가 없이 그렇게 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픽 드론이라는 이 드론을 만들었어요. 이 드론이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에요. 드론 만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알파 7S 3 마크 3를 달고 렌즈까지 다 달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짐벌을 탑재한 그런 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드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여기다가 이제 농약 치는 기계만 한 그런 드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만 봐서는 아무튼 무시무시한 크기다 이러는데 소니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러면은 DJI가 한때 드론 시장을 장악하면서 완전히 전 세계에 뭐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끼쳤죠. 끼쳤지만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드론 규제, 특히 드론을 규제할 때는 크기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로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한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큰 프로덕션이라든지 어떤 이런 허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릴 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물론 태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저기 등록도 하고 허가도 받고 보험도 들고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지금 날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굉장히 제약적이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 면적에 비해 가지고 군사 시설이라든지 엄청나게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이런 드론이 이제 나왔을 때는 약간의 호기심을 보이시는 분도 많았지만은 지금 같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소니가 이런 프로페셔널 드론 시장으로 쉽게 안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작년 소니가 굉장히 약진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1위를 완전히 탈환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캐논한테 미러리스 시장도 약간 밀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러리스 카메라가 뭐 알파 7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똑딱이급의 어떤 굉장히 저렴한 버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는 많이 밀린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그러니까는 렌즈 교환이 되지 않는 똑딱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압도적인 비율 거의 40%로 캐논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니콘이 아니고 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후지필름이 그 이 시장을 꿰차고 있죠. 그래서 똑딱이의 왕자는 이제 캐논이고, 그 다음 2인자가 이제 소니, 3인자가 후지필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차트는 이제 SLR이죠.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1등이 캐논이죠. 캐논은 51%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절반이 이 DSLR 같은 경우에 이제 캐논이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니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죠. 44.8%니까 둘이 더 하면은 거의 DSLR 같은 경우에는 뭐 캐논, 니콘 말고는 거의 이제 전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3인자는 이제 3%를 차지해가지고 3인자가 됐는데 무려 리코예요. 리코는 이제 그 회사 이름이 리코고 실제로는 펜탁스죠. 펜탁스의 DSLR이 세계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아마 1970년 이후로 이렇게 3등까지 간 거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DSLR 시장, 그러니까는 이 SLR 카메라의 시작과 끝을 펜탁스가 장식하는 이 수미스 안감법, 이런 어떤 그런 업적을 달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3%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넘버 3에 랭킹을 올렸다는 거는 펜탁스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부할 만한 그런 성적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미러리스 시장이 있죠. 소니 같은 경우에는 27%고 캐논은 23%, 그 다음에 니콘이 아니고 이거는 또 미러리스는 올림푸스가 먹었어요. 올림푸스. 지금은 이제 JIP죠. JIP. 23%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으니까는 이 올림푸스가 가지고 있는 이 미러리스의 파이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12월 7일 날 저는 이 뉴스를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봤는데, 일본에서 이제 카메라 부품 공급 업체의 공장에서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그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태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반도체 관련된 어떤 그런 공장 시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다 여기에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다라고 발표한 거는 소니니까 소니가 아마 가장 많이 이 공장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니 제품 생산에 한동안 차질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신제품도 연기될 수가 있고 기존에 있던 제품도 생산에 차질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 지금도 구하기가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것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런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 번씩 살펴보는 주식. 제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요. 그림은 모르겠지만은, 다른 캐논이나 니콘과 다르게 소니는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다. 물론 이 카메라 사업부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카메라 사업부는 똔똔만 치더라도, 다른 데서 잘 해주니까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2021년에 소니는 어떤 제품을 나오고, 어떤 발전을 이어나갈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제 영상 보는 사람이 50%밖에 구독 안 하고 있어. 구독 좀 빨리빨리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